스타트업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안이 나왔습니다. 스타트업 M&A도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오늘 이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죠. 채널 5 욱스레터 이종욱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금 지원 계획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그것인데요. 337 전략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계는 3단계 성장 지원 강화이고요. 자금 지원,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 3가지 틀을 기반으로 7가지의 세부 지원 방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7가지 세부 강화 전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해서 10조 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융자는 2조 2천억 원, 그리고 R&D 지원에는 4조 7천억 원, 정책 펀드에는 3조 6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결국에는 이제 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은행권 벤처 펀드의 출자 규제를 개선합니다. 은행의 벤처 펀드 출자 한도를 2배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원래 현행은 이제 자기 자본이 0.5%를 갖고 있어야 됐었는데요. 이를 1%로 늘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 벤처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의 출자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를 세액 공제해 준다는 것은 민간이 조금 더 활발하게 투자에 대한 부분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들어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형 투자 캐피탈 CVC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내 창업 기업이 만약에 해외 자회사를 대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간주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지분의 50% 이상만 되는 기업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스타트업들이 글로벌로 진출한다든지 할 때 훨씬 더 좀 손쉽게 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는요, M&A 목적 펀드와 세컨더리 펀드 투자 규제를 개선합니다. M&A 세컨더리 벤처 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는 현행 40% 이상이었는데요. 이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장사인 경우에 투자 규제를 최대 20%까지 완화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대한 확대입니다. 기존에는요, 외부 전문가 또는 이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스톡옵션에 대한 대상이 되어서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관련된 학위를 보유했거나 경력이 증명이 되면 이 또한 스톡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스타트업은 인사 이슈가 큰데요. 보딩 멤버들이 조직에 잘 있으려면 스톡옵션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받쳐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는요, 복수 의결권에 대한 도입입니다. 이 복수 의결권의 도입이란 지분 희석의 우려를 없애고요. 투자 유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도 강화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벤처기업법의 일모를 폐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벤처기업법은 2027년이 일몰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폐지함으로써 현행 유지되고 있는 법령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벤처나 스타트업 분들에게는 현행의 법령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때그때 정부 정책이 바뀌는 것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타트업 데스밸리 구간을 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창업 생태계 전체가 데스밸리 구간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번 지원이 데스밸리를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사랑 꼭 보내주시고요. 채널 5 지금까지 욱스레터 이종욱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